안녕하세요. 1차 관세법의 김보미 관세사입니다. 오늘부터 관세사 1차의 관세법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관세사 1차 시험은 말 그대로 2차 시험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지선다 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해서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꽈락 40점 이상을 넘겨야 되는 시험이 관세사 1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관세사 1차 시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관세법, 그 다음 무역영어, 그 다음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인 관세법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이제 단연간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 질문을 주시는 게 많아요. 이거를 도대체 왜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또는 이런 법조문이 왜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시는데 그건 전혀 여러분 시험에 이롭지 않습니다.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에도 이제 관세법을 공부하시기에는 어쩌면 조금 안 좋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제가 1차 이제 강의를 하면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두 문자로 이렇게 따드릴 테니까 이거는 외우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왜 외워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 이제 시험을 위해서 외우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그렇게 이거 외우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법적인 취지나 규정에 대한 히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이제 관세법 학회로 가셔서 석박사 과정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자세히 배우세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취지나 법조문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외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외워서 잘 외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암기형 인간이랑 이런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그런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철저하게 암기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운 거를 그대로 시험에서 보여주셔야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저한테 자꾸 학습 질문으로 취지나 뭐 이 법조문은 왜 생겼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이제 진짜로 석박사 과정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관세사 1차에서 관세법을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면 그 두 문자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 하면서 저도 조금 죄송하긴 해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의 수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기본 이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OX 문제랑 문제풀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수는 한정돼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를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법조문을 무턱대고 외워라 이러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개괄적으로 해드릴 텐데 그런 설명만 듣고서도 사실은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암기를 잘 못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거고, 시험을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1차 시험은 사실 관세사 1차 시험은 합격률이 높은 편이죠. 2차 시험은 정말 합격률이 뭐 8%, 10%대 미만으로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암기만 제대로 한다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사 1차를 붙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2차에서 배우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관세법은 1차에서도 배우지만 2차에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객관식이고 이때는 논술형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객관식에서 관세법을 잘 공부를 하신다면 2차에서도 그대로 논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1차에서 공부를 잘해 놓으셔야지 이제 2차 관세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물론 1차랑 2차랑 시험이 완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논술형이랑 객관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객관식은 그 시험지에 어떤 지문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골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차는 논술형이기 때문에 진짜로 백제 여러분들이 논술형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험의 난이도도 다르고
어쩌면 다른 종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지만 1차 관세법에서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2차에서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세법이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면 법전을 펼쳐봐야 되는 게 관세법이고, 실무적으로도 내가 이런 규정이 있었지, 이런 규정을 봐야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세법을 잘 익혀놔야 관세사로서 실무 능력도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사가 관세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뭐 친절히 구구절절 설명은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아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잘 알려드리려고 수업을 하겠지만, 어쨌든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이라서 외워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우리 관세법을 공부할 거니까 관세법에 대해서 보면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 35문제는 이제 관세법에서 나오고요. 5문제는 FTA 특례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차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할 내용은 관세법이랑 FTA 특례법입니다. FTA 특례법 뭐 법이라고 해서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관세법보다는 양이 적어요. 법조문이 적고 5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은 법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법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이제 제정을 하는 거고,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 장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관세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3개를 의미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3개를 공부하는 게 관세법 1차와 2차입니다. 그리고 FTA 특례법은, 특례법도 이제 시행령이랑 이런 것들이 있지만 FTA라는 것 자체가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협정을 맺는 거죠. 다른 나라와 양자 간의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이랑 FTA를 맺던지 미국이랑 맺던지 캐나다랑 맺던지 이런 상대간과 협정을 맺은 것을 법으로 반영시켜 놓은 게 FTA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이런 곳이랑 16개의 FTA 협정을 맺었지만 법보다 우선하는 게 사실은 협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FTA 특례법에서 배우시긴 할 텐데, 법보다 협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16개의 협정을 사실은 다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상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재부 그리고 국회에서 FTA 특례법을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게 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FTA 특례법만 봐도 충분하다. 그리고 FTA 특례법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옵니다. 이 협정까지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하시고, 법을 이제 잘 배워두셔야 관세사 1차 시험에서 5개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겠죠. 이 5개 문제라고 해서 사실은 FTA 특례법 나 공부 안 해 이러고 넘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관세사 시험이 1차 시험은 특히나 1.1개 차이로, 문제 1개 차이로 떨어지는 시험이라서 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FTA 특례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관세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FTA 특례법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나올 부분이 그만큼 정해져 있습니다. FTA 특례법은. 그래서 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관세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40문제를 다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사실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 맞으면 좋겠지만
80% 정도는 관세법에서 80% 정도는 항상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고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조금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 80%를 완벽히 한 다음에 20%를 공부하셔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틀린 문제를 내가 맞겠어 라는 식으로 20%를 먼저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저는 수업 목적상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세사 붙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5년 이상 공부하시고 뭐 6년 이상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1차 시험은 다 통과를 잘 하세요. 근데 2차 시험에서 이제 운이 안 맞아서 사실은 통과를 못 하시는 거죠. 어쨌든 1차 시험을 붙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저는 계속 수업 목적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관세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면 진짜 관세법 관련된 국제무역 통상학과, 국제무역학과 이런 데로 가셔서 석박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목적상은 80%를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FTA 특례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FTA 특례법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너무 이제 양이 많다, 양이 방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부담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강의에서 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정말 나오면 특이한 거고 그런 건 사실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위주로 잘 외우신다면 관세법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강의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찝어드릴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80점 이상을 맞는 걸로 목표로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관세법 1장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